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FTA 발효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 70.7%보다 더 높아진 수치이고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22.8% 크게 늘며 전체 매출을 이끌었고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2.6%였습니다. 온라인을 부분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가 46.2%, 온라인 판매 중개가 14.7%의 증가율을 보였고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대형마트 매출만 4.9% 감소했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폭락을 거듭해온 수확기 산지 쌀값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기준 80kg짜리 쌀 한 가마니가 15만여 원으로 직전 조사인 15일 가격보다 180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16.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 들어 산지 쌀값이 오른 것은 2002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세탁기에 이어 청소기도 미 무역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청원을 낸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미국에서 연간 57만 대의 청소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월풀의 연간 57만 대 생산량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청소기의 절반에 달하고 미국 청소기 시장에서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는 세탁기보다 오히려 청소기가 월풀의 더 중요한 품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또 전고점, 거래소는 2510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전고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현재도 지수가 2500선에 턱걸이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폭은 좀 줄긴 했지만 상승 흐름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주에 나스닥 시장의 상승이 한몫을 했고요. 여기에 선진국 신흥경기가 동반 회복하면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영업실적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지금 영업이익이 147%가 올라갔다.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을 주기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2500선에 대한 안착, 2600선 연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도 속속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호재가 남아있는 터라 700선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에 단기 과열 부담감이 있는 분명히 그런 자리고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등은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급작스레 쌀쌀해진 날씨가 지금 월요일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증시만큼은 아직까지 좀 따뜻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비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2501포인트입니다. 일단 2500선 턱걸이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10포인트까지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승폭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51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요. 쭉 빠져내려와서 2500선 현재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위아래로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치 확인해보면요. 개인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또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지만 개인도 2,778억 원이나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4,11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오늘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다시 들어오면서 회복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은 소폭 빠집니다. 15만 7천 원대 거래가 됩니다. 네이버 오늘도 상승하면서 88만 원대 터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랑 네이버랑 지금 시총 상위 순위가 바뀌었죠. 포스코가 6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늘 2.79% 빠집니다. LG화학, 보합, 삼성물산, 삼성생명, 한국전력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이고요. KB금융은 강보합,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텔레콤 소폭씩 빠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0선 살짝 빠졌네요. 지금 약보합권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좀 돼 있는 상황인데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692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갭상승,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 못 지켰고요. 이내 쭉 빠져내려오면서 689포인트대까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마찬가지로 거래소와 비슷하게 사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를 132억 원 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양시간장에서 나오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투신 연기금은 팔고요. 금융투자만이 130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빠지는데 오늘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지금 요 며칠째 계속해서 하락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모건스탠리의 부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모건스탠리에서 공매도를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신라젠 오늘도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 부근까지 가고요. CJNM 올라갑니다. 로에는 소폭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메디톡스와 코미팜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파라다이스가 2만원대 다시 터치를 하면서 안착합니다. 3.81% 올라가는데 사드 대치 국면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가시화가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들 올라갑니다. 자, 파라다이스 상승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이 오늘은 좀 상승 국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옵니다. 어닝 쇼크로 지금 40만원 초반대까지 밀렸던 슈젤 2.89% 오늘 올라가고요. 포스코 캠텍 빠집니다. 컴투스, 펄어비스, 서울반도체 모두 상승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4원, 6원 50점 빠지면서 1120원대 초중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장의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이제 한 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저희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월말 월초에는 이제 국내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통계청에서 31일에 10월 산업 활동 동향이 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제 10월 수출이 발표가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건 이제 9월 달이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또 이제 수출의 동향을 좀 저희가 미리 좀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10월달 수출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7%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두 자릿수 때 증가율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설사 두 자릿수 때 증가율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10월달의 수출이 좀 9월달로 좀 미리 좀 땡겨서 좀 수출이 좀 나타났던 점 그리고 기저효과가 이제 서서히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좀 불편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억 달러 전후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 초에는 항상 그 주요국 제조업 경기가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쪽, 유로존, 미국 다 어떤 확장 국면에서의 계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로는 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권 수준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는 데는 크게 좀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10월 국내 증시가 이제 10월 초에 발표됐던 9월 경제 지표에 호조세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상승 랠리를 충분히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연준 의장의 선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 어제자의 뭐 신문들 인터넷 신문들 보니까 박사 학위가 없는 또 유일한 또 후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재밌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연준 의장의 어떤 선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옐런 연준 의장의 연임 가능성 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롬 파웰 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의 옐런 연준 의장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어떤 FOMC의 어떤 심중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화 정책을 상당 부분 지지해주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일 이제 파웰 연준 의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경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상당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상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후보가 이제 존 테일러 교수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테일러 준칙을 만든 교수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테일러 준칙에 일거된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사실 2%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존 테일러 교수가 물론 존 테일러 교수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색채 자체가 이제 다소 이제 비둘기파에서 매파 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 테일러 교수가 차기 의장에 지명되면 당분간은 좀 시장의 경계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정책 변화들이나 시장의 충격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500시대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결국에 이제 어떤 조합, 어떤 포트폴리오로 갖고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2,500이라는 주요 저항선을 거의 이제 갭상승하면서 이제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 에너지는 좀 충분히 좀 센 편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동안을 보면 미국 쪽에도 IT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경계심리 때문에 좀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고 국내 쪽도 IT 주의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됐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이제 나스닥 지수 2%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오늘도 이제 IT 주가 시장을 좀 계속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IT주를 여전히 좀 저희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T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좀 추가적으로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과 이제 페어가 되는 것들이 뭐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간에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흐름에 맞춰서 많이 갔었는데 이제 바이오주도 여전히 저희가 선호하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지금 사드와 관련된 어떤 헤딩 무드의 어떤 관련된 움직임을 보면 중국 관련주에 상당히 좀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화장품이라든가 또 화학 쪽 그리고 정유 쪽 이쪽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IT 비중 유지하면서 기타 가져가는 전략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월요일 이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도 있고요. 세제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 전에 최현기 팀장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후임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 다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결국 이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겠지만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통계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F 금리 선물로 보면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0%고요. 내년 3월은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47%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약세 통화인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115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1150원 전후까지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주에게는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1일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법인세율이 20% 정도까지 낮아진다면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3에서 5%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공화당이 23일 추수감사절까지는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소매나 통신 서비스, 정보 기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거 외로 다른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원화나 엔화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워시존 FRB 이사나 테일러 교수가 연준 의장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원화가 절하 압력을 받겠지만 또 파월이 지명이 됐을 경우에 의외로 또 절상 압력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파월이 지금 지명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긍정적인 시장의 상황, 신흥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그렇고요. 과열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 총액을 보면요. 작년 그 2분기부터 줄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기업 경영자들조차도 자기 주식이 비싸다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하는 것은 주가 수익률과 같은 과거의 잣대로 과거 평균과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흐름이라든지 금리 환경을 앞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 상승 랠리가 투자가들이 볼 때는 더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 것은 금융시장의 그 변동성이 하락한 데 따른 투자가들의 위험 감수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여전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요.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주가 흐름이 과거보다는 더 좋아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높은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을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주가의 변곡점이 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승하다가 결국에 꺾이는 구간이 올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주가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 국면에 따라서 축소됐다,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꺾이기 한 1년 전쯤에 주식시장도 꺾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경기가 120개월 이상 확장세를 이어가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쯤은 미국 증시는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그 예상 그 주가 수익비를 보면은 19.8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S&P 500은 2,800선, 그리고 다우지수는 25,600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가가 언제 꺾이느냐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그 예술적인 영역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 변곡점을 보면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둘째는 세계 경제나 기업 이익 증가 전망이 이제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
그리고 기업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성장성이 높은 정보기술주라든지 고베타 종목들, 자사주 매수 종목들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고배당, 헬스케어, 생활 필수품 쪽으로 투자 포지션을 좀 정리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중에서 일본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진짜 박스권 뚫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6거래일째 상승이고요. 지금 상승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될지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서는 현재 니케이 평균 주가가 22,000이지만 23,00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수급 환경이 개선된 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호재가 됐는데요. 연간 6조원 규모의 그 일본은행의 ETF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연말로 갈수록 해외 투자가들의 그 매수력이 강해지는 계절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시에 또 다양한 호재도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좋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리스크온 현상들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일본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입니다. 미국이 19배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였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낮아졌고요. 또 이번 주부터 상반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30일 날 오늘이죠. 닌텐도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파나소닉, 소니,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1일 날은 혼다, KDDI, 그리고 2일 날은 이토츠 상사가 발표되는데요. 엔화 약세 때문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니케이 평균 주가는 22,500선이 모든 그 지표선상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부분의 악재만 잘 소화만 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증시가 진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고 있고 실적들도 여러 가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주식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주로 일본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느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종목들입니까 주로? 네, 일본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율은 한 30%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데요. 또 위탁 부분의 매매 점유율을 보면은 70%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의 매수세의 90%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투자가들인데요. 이들 해외 투자가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 실적 전망이 좋은 그 히다치 건설기계라든지 파나소닉 그리고 또 자사주 매수와 같은 주주가치 환원을 하는 다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 증시의 그 주가 연동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굳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이 투자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배구조라든지 정부의 거버넌스가 많이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일본 주가 명목 GDP를 보면은 20년 전에 피크를 친 뒤에 명목 GDP는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주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된 대형주가 많다는 점에서는 장기 보유 대상의 그 국가로는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지속이 되고요. 또 개인들은 또 단기 매매를 하면서 유동성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효과들이 당분간 일본 증시를 좀 조금 더 밀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